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2살이고요. 남편은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 25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했어요. 25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급하게 결혼을 하였고, 결혼한 계기는 혼전임신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시고 살며 제 인생을 꾸미는 일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정말 너무 엄격하세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죠. 밥상을 차려도 5가지가 넘는 반찬이 필요하고 7년간 결혼하고 친정에 간 것도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명절에도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게 딸아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아이가 생겼어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아들을 기대하셨죠. 아들 낳는 보약, 아들 낳은 분 옷에, 아들 낳을 수 있는 날짜를 잡으러 온갖 점집에 수도 없이 끌려다녔습니다. 정말 옷까지는 못 입겠기에 어머니께 옷은 안 입으면 안 되냐고 말했다가 온갖 욕이란 욕은 거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난 겁니다. 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받고 애 낳고 3일도 안 지났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했어요. 조리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무슨 조리원이냐고 하면서 타박하시고 저희 딸아이한테 눈길 한번 안 주셨습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시끄럽다고 꼬집으시고 소리 지르시고 정말 너무 서운해서 매일 울었어요. 딸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남편도 적잖이 실망했나 봅니다. 그때 남편과 처음으로 언성 높이며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아이 아니냐,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딸인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실망해서 딸아이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느냐. 돌아오는 건 시부모님들의 호통이었죠. 제가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면서요.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아들 갖기 위해 온갖 노력도 했고요. 그러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식 복이 딸 하나뿐인 것 같다고 그 후로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본체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인사를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들 하십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3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친정에 안 다녀온 지 오래된 것 같다고 딸아이랑 쉬다 오라고 집안이 너무 냉랭하니 조금 쉬다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기에 눈물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녀오고 나서 나도 몸이랑 마음 추스르고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하고 딸아이와 같이 친정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앞으로 더 잘하리라. 아들 못 낳은 실망,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신임을 얻으리라 마음먹고 집에 들어선 순간 정말 멍해지고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웬 여자가 남편과 팔짱을 끼고 시부모님과 과일 먹으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시부모님 저에게 한 번도 아가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신 적 없었어요. 저한테 늘 어미야, 화가 나실 땐 이녀나 저녀나. 그런데 그 여자에게 아가야 하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와도 보는 척도 안 하고 하하호호 딸아이 방에 들여보내고 정말 이때까지 당한 서러움 따발총처럼 쏘아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노력을 안 했냐고, 나도 할 만큼 했고 치욕스러운 거 더러운 거 다 참고 살았다고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저보고 왜 그러냐며 나가라고 합니다. 아들 못 낳으면 우리도 싫으니 이혼하랍니다. 남편은 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 배웅하러 나가고 시아버님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 들어가셨고요. 잠시 후 들어온 남편한테 저 여자 뭐냐고, 내가 아들 못 낳은 게 그렇게 서운하냐, 그래도 우리 딸 있지 않냐, 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 나 지금까지 노력 많이 했다, 내가 못한 게 뭐냐 말해보라고 언성 높였죠. 방에서 딸아이가 울면서 나오고 시어머니는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면서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니 그러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든 밥을 말아 먹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손녀 앞에서 저한테 2년 전년 욕하시면서 안방 들어가시고 남편도 할 말 없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참 눈물이 나네요. 정말 우리 딸 앞에서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딸보다 아들을 원한다는군요. 저 32살 먹어서 이제는 늦었다고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가질 거라고 하네요. 32이 뭐가 많은 거냐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무릎 꿇었습니다. 저 이혼 당하는 거 알면 저희 친정 어머니 쓰러진다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손까지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앞으로 정말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몰차게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딸아이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저는 대답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수할 겁니다. 고소도 할 거고요. 하지만 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저한테 일어난 일이 모두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진짜 딸아이 보면 이제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겠구나 하고 눈물만 나고 울지 말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 닦아주는 우리 수진이 보니까 더 서름이 복받칩니다. 일어서야죠. 저 보란 듯이 당당하게 살아야죠. 이어지는 후기입니다. 그 후로 언니와 함께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언니 친구분 중에 법 쪽에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도움을 받고 좋은 변호사 알려주시길래 찾아가서 이때까지 제가 당한 서러움, 7년간 당했던 수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날 남편과 시어머님과 통화했던 녹음 내용도 들려드렸고요. 그런데 이 증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네요. 당장 증거 수집 들어갔습니다.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 데리고 녹음기 주머니에 넣고 찾아갔어요. 막상 집 앞에 가니 온몸이 떨리고 무섭더군요. 언니가 챙겨준 청심환 하나를 먹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전화로 전화했는데 집이 비어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이때다 싶어 딸아이 손 붙잡고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빨래통 가서 남편 입었던 옷 있는 대로 다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 여자 옷도 있길래 전부 다 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8시쯤 되자 시부모님 그리고 그 여자와 남편이 다 같이 들어오더군요. 고기 냄새 풍기면서 말입니다. 저는 마음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넘길 힘조차 없고 먹는 대로 다 토해내고 매일 저녁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울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어린 년 데리고 좋다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외식이나 다니고 들어오자마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싸늘해지는 표정 보고 마음 굳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노라고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주머니에 얼른 손 넣어 녹음기 버튼 눌렀습니다. 들키면 우리 딸과 나 비참하게 보상받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느냐고 썩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음먹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공동명의고 저 이혼할 테니 재산 분할할 겁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으로 소송도 할 거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할 테면 하라고 증거 있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어떻게든 신고할 거라고 7년간 내 인격이라고는 존중 못 해주고 아들 못 낳는다고 내쫓은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당신까지 절대 용서 못 한다고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아들 못 낳은 것 때문 아니냐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달려오셔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리고 제 머리채 잡고 소파 있는 쪽으로 던지셨습니다. 일부러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빠져나올까봐 신경 쓰면서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양육권 전적으로 앞으로 저한테 있다는 각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 찾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만나지도 그리고 이혼한 후에 양육권 주장하지 말라는 내용 써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까짓 거 찍어주고 내쫓으라고 딸아이 가지고 떨어지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녹음기 돌아가는 줄 모르시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집 못 준다고 하길래 저 소송 건다고 하고 더 이상 구역질 나서 더 못 있겠기에 그 각서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뺨 맞은 거, 머리채 잡혀서 홍난 거, 진단서 끊고 사진 찍어두고 집에 돌아와 우리 딸 밥 먹이고 저도 밥 먹었습니다. 꾸역꾸역 밀어넣고 밤을 새웠어요. 날 밝자마자 유전자 검사하는 곳 찾아가 남편 옷, 그 여자 옷 드렸고요. 남편 옷에 제 DNA 말고 다른 DNA가 있는지, 그 여자 옷에 남편 DNA가 있는지 봐달라고 검사 의뢰 부탁드렸습니다. 변호사분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녹음하고 비디오 찍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옷 가지고 검사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언니도 그 말 듣고 이거다 싶어서 입고 난 옷 빨래통 뒤져서 DNA 의뢰한 거고요. 그리고 쉴 틈 없이 변호사 찾아가서 진단서 드리고 감식 결과 나오면 소송 준비하자고 해서 그날은 집에 돌아와 우리 딸과 놀아주고 몇 년 만에 우리 딸 손잡고 엄마 손잡고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미련 같은 거 싹 사라지고 나니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이혼을 안 했을까? 딸에게 아빠라는 존재보다 자유와 웃음이 더 필요하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후회하면서 그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의 눈물도 나고 그렇게 엄마와 딸아이와 함께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너랑 그년 옷으로 DNA 감식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바로 오더군요.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다행히 그 여자 옷에서 남편 체액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결과 받고 집에 갈까 하다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서류 뺏어갈까 하는 두려움에 바로 변호사님 찾아가서 서류 드리고 소송 준비 빠른 시일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인터폰을 봤더니 시어머님과 남편이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옷들이 없어졌을 뿐더러 DNA 감식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니까요. 문 열었습니다. 당당하게 시어머님은 저를 끌고 집에 가자고 시댁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더군요. 형부랑 언니가 저 막아주고 할 말 있으면 할 말만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소리 지르고 벨 누르고 문 두들기길래 이렇게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계속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증거라고 하니 순순히 가더군요. 소송 준비도 다 끝냈고 증거도 충분하고 제 마음도 편해졌고 무엇보다 딸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안 살아서 좋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정말 나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하고 당하면서 저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도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 뿐이었네요. 멍청하고 바보 같고 욕먹어도 쌀 행동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행복과 제 딸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버림받았지만 저에겐 딸이 있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도 있고 제게 큰 힘이 돼준 형부와 언니도 있어요. 7년 동안 못해드린 뒷바라지와 효도 앞으로 할 거고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들과 소송에서 꼭 이겨서 그 돈으로 우리 딸에게도 쓰고 남은 돈으로 우리 엄마가 봉사 다니시는 요양원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저를 위해 저희 딸을 위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